펼치는 부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퀴즈왕에 도전하는 이들 또한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도전자들이 선보이는 패기에 따라서 어쩌면 오늘의 순위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의 멋진 대결을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상신중학교 정현수 학생. 적어도 하나보단 더 맞추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등촌중학교 최우진 학생.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반드시 킹왕짱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서울 송정중학교 정동준 학생. 후회 없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전자, 영등포중학교 윤유상 학생.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즐기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됩니다.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 틀리면 10점 감점이 됩니다. 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학생 1명당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신중학교의 정현수 학생, 등촌중학교의 최우진 학생입니다. 자, 정현수 학생과 최우진 학생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이제 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감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수 학생, 지금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떨려요. 오늘 첫 번째 대결, 우리 최우진 학생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5문제가 주어집니다. 몇 문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 문제 정도 맞출 것 같아요. 한 문제요? 네. 너무 소박한 거 아닌가요, 목표가? 우리 최우진 학생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우리 현수 학생이 단 한 문제가 목표라고 해요. 그럼 남은 문제를 다 맞히고 싶을 것 같은데 최우진 학생의 목표는? 다 맞히기 힘들 것 같고 한 2~3문제 정도 맞힐 것 같습니다. 2~3문제 정도. 일단 저희가 준비한 문제는 5문제니까요. 두 학생 모두 감점 없이 5문제 모두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장하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두 학생의 선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정현수 학생과 최우진 학생의 대결.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소장에서 작용하는 소화액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펩신, 2번 쓸개즙, 3번 장액. 정현수 학생. 답은 2번 쓸개즙입니다. 2번 쓸개즙. 틀렸습니다. 자, 최우진 학생에게 기회가 있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최우진 학생. 답은 3번 장액입니다. 3번 장액.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1번 펩신이었습니다. 펩신은 위액에 포함된 소화효소로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소장에서 작용하는 소화액은 이자액, 쓸개즙, 장액 등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두 학생 모두 10점씩 감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현수 학생 90점, 최우진 학생 90점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다음 중
고려시대의 신분 해방 운동은 무엇일까요? 1번 만적의 난, 2번 묘청의 난, 3번 홍경래의 난. 최우진 학생. 답은 2번 묘청의 난입니다. 2번 묘청의 난. 틀렸습니다. 자, 기회는 정현수 학생에게. 답은 3번 홍경래의 난입니다. 3번 홍경래의 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만적의 난이었습니다. 만적의 난은 1198년 고려 신종 때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일으킨 노비 해방 운동입니다. 자, 두 문제 모두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학생 모두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10점씩 더 감점이 되고 말았네요. 정현수 학생 80점, 최우진 학생 80점입니다. 아직까지 좀 긴장을 풀지 못한 탓일까요? 우리 정현수 학생과 최우진 학생 서로 파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외치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세 문제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감점 없이 반드시 정답만을 맞춰주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납세의 의무, 2번 근로의 의무, 3번 투표의 의무. 최우진 학생. 답은 3번 투표의 의무입니다. 3번 투표의 의무. 정답입니다. 자, 투표의 의무 잘 맞춰줬습니다. 20점을 획득하면서 최우진 학생 다시 100점을 회복했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점수가 정현수 학생이 80점, 최우진 학생이 100점입니다. 두 문제 남아 있으니까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할게요.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생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대사는 무엇일까요? 1번 열량, 2번 기초대사량, 3번 활동대사량. 정현수 학생. 답은 1번 열량입니다. 1번 열량. 틀렸습니다. 자, 최우진 학생. 답은 2번 기초대사량입니다. 2번 기초대사량. 정답입니다. 네, 정답 2번 기초대사량 잘 맞춰주면서 최우진 학생 20점을 더 획득합니다. 120점이 됐고요. 반면에 정현수 학생 10점을 더 감점당하고 말았습니다. 70점이 됐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문제, 마지막 한 문제만 남아있으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가장 예민한 기관으로 쉽게 피로해서 같은 자극을 오래 느끼지 못하는 감각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시각, 2번 청각, 3번 후각. 최우진 학생. 답은 3번 후각입니다. 3번 후각. 정답입니다. 자, 최우진 학생 20점을 더 획득합니다. 140점이 됐네요. 자,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결과 정현수 학생이 70점, 최우진 학생이 140점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서울 송정중학교의 정동준 학생, 영등포중학교의 윤유상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펼칠 도전자는 정동준 학생과 윤유상 학생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 대결을 펼친 도전자들의 모습을 봤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동준 학생, 네. 어땠던 것 같아요? 앞선 학생들.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나요? 네. 속으로 같이 한번 풀어봤을 것 같아요. 몇 문제 정도 맞췄나요? 3문제? 자,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마음속으로는 3문제를 맞췄다고 했습니다. 찍었어요. 찍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늘상 하는 말 있죠?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목표는 몇 문제? 2문제? 2문제. 2문제 이상 꼭 가져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유상 학생.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별로 조금밖에 긴장되지 않습니다. 많이 긴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앞선 친구들 문제 풀 때 속으로 몇 문제나 맞췄나요? 한 3문제 정도 맞췄습니다. 3문제 정도. 우리 윤유상 학생은 시작부터 자신감이 굉장히 보입니다. 목표는?
세 문제 네, 이번에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문제 이상 역시 정동준 학생과 윤유상 학생의 멋진 대결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신중한 선택 그리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법흥왕의 업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골품제 확립, 2번 율령 반포, 3번 태학 설립. 정동준 학생. 1번 골품제 발포 같습니다. 1번 골품제 확립. 네.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이 되고요. 기회는 윤유상 학생에게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답은 3번 태학 설립이었습니다. 법흥왕은 신라의 제23대 왕으로 불교 공인, 골품제 확립과 더불어 율령 반포 등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태학은 고구려의 소수림 왕 때 설치한 교육기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아쉽게 두 학생 모두 놓치고 말았는데요. 정동준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유상 학생은 버저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1869년 원소의 주기율표를 발표한 러시아의 화학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멘델레프, 2번 러더퍼드, 3번 멘델. 자, 두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1번 멘델레프였습니다. 멘델레프는 원소를 원자량의 순으로 배열하면 화학적 성질에 따라 주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배열을 토대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정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점수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동준 학생이 90점, 윤유상 학생이 100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남은 세 문제, 두 학생 모두 이번 대결에서 목표가 세 문제였는데요. 남아있는 세 문제는 반드시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혈구 중 핵이 있는 세포는 무엇일까요? 1번 적혈구. 윤유상 학생. 답은 1번 적혈구 하겠습니다. 1번 적혈구.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적혈구, 2번 백혈구, 3번 혈소판.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정동준 학생. 2번 백혈구 하겠습니다. 답은 2번 백혈구 하겠습니다. 2번 백혈구. 정답입니다. 자, 정동준 학생 20점을 획득하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반면에 윤유상 학생 10점을 감점당하면서 90점이 됐네요. 이제 두 문제 남아 있습니다. 역시 정답자가 반드시 나와주길 기대할게요.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비열이 가장 높은 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물, 2번 식용유, 3번 모래. 윤유상 학생. 답은 1번 물 하겠습니다. 1번 물. 정답입니다. 네, 1번 물 정답이었습니다. 윤유상 학생 20점을 획득해서 11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동준 학생과 윤유상 학생 현재 동점이죠. 각각 110점을 달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5번째 문제, 과연 어떤 학생이 정답을 맞힐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립니다. 연암 박지원의 저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허생전, 2번 흥부전, 3번 민홍전. 정동준 학생. 2번 흥부전 하겠습니다. 2번 흥부전. 정답입니다. 자,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정동준 학생이 130점, 윤유상 학생이 110점을 획득합니다.
1대1 대결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에서 실력을 겨룬 정현수 학생과 최우진 학생. 최우진 학생이 140점으로 앞서가는 가운데 정현수 학생은 감점으로 70점을 기록했다. 이어진 두 번째 대결에서는 정동준, 윤유상 학생이 막상막하의 실력을 뽐내며 각각 130, 110점을 기록한 상황. 지금부터 4명의 도전자가 함께 펼치는 2라운드가 시작된다. 이 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이 보너스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판, 중국, 기관, 암석, 문학과, 소화, 무속신앙, 북, 물질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각각 자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미리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멋진 대결을 기대하면서 현재 가장 점수가 높은 최우진 학생이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속신앙 하겠습니다. 무속신앙. 자, 무속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무속신앙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원시 종교 중 하나인 이것은 특정 동물을 부족의 조상으로 숭배하는 원시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답은 자, 토테미즘입니다. 자, 최우진 학생이 답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토테미즘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토테미즘. 정답입니다. 네, 최우진 학생 토테미즘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습니다. 170점이 됐고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토테미즘이었습니다. 토테미즘은 인간 생명의 기원이 동물이나 식물에 있다는 신앙으로 특정 생물을 인간의 조상 혹은 지배자로 받들어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우진 학생이 170점이 됐고요. 정동준 학생 130점, 윤유상 학생 110점, 정현수 학생 70점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역시 최우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질 하겠습니다. 물질.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가 있으니까요.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누르고 답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물질. 문제 드립니다. 누에나방은 짝짓기 처리되면 암컷의 외분비선에서 나오는 이 화학물질에 의해 암컷을 찾아 모여듭니다. 미량으로도 같은 종의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이 분비물질은 무엇일까요? 자, 분비물질. 나방은 4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0.01mg의 이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우진 학생. 답은 페로몬입니다. 페로몬. 페로몬 정답입니다. 자, 최우진 학생 페로몬 잘 맞춰줬습니다. 페로몬은 개미나 꿀벌과 같은 곤충들이 통신을 위해서 소량으로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누에나방의 성페로몬, 꿀벌의 집합페로몬, 개미의 길안내 페로몬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최우진 학생 두 문제를 연달아 맞춰줬습니다. 2라운드 들어서 벌써 60점을 획득했는데요. 점수는 200점이 됐습니다. 자, 정동준 학생과 윤유상 학생, 정현수 학생 현재 2라운드 들어서 정답을 맞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신감을 잃지 말고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최우진 학생. 암석 하겠습니다. 암석. 자, 2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는 암석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암석 문제 드립니다. 심성암 중 하나인 이 암석은 결정이 굵은 조립질로 석영, 장석, 운모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단하고 풍화에 강해 건물의 외부 자재, 석탑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윤유상 학생. 답은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자, 문제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심성암 중 하나인 이 암석은 결정이 굵은 조립질로 석영, 장석, 운모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단하고 풍화에 강해 건물의 외부 자재, 석탑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암석은 무엇일까요? 석굴암이 이 암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충분히 배웠을 만한 문제인데요. 자, 정현수 학생. 답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단 한 번만이 남아있고요. 바로 제한 시간 다시 한번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화강암이었습니다. 화강암.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은 암석으로 심성암에 속합니다. 광택 성질이 있어 비석 혹은 석상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두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했죠. 윤유상 학생이 20점 감점되면서 90점이 됐고요. 정현수 학생 역시 20점 감점되면서 50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정현수 학생. 글쎄요.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정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알고 있었는 건데 계속 헷갈려요. 계속 헷갈려요. 아무래도 긴장을 하다 보면 아는 문제도 정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우리 정현수 학생, 자기 자신에게 힘을 내자고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안 떨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떨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이 궁금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시던데.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은 어땠어요? 친구들은 그냥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줬어요. 앞으로 많은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야 할 텐데요. 이전 문제 정답자인 최우진 학생이 다시 한번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 하겠습니다. 판. 자, 판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 판에 관한 문제가 나갈 텐데요. 반드시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판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심해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해저 지형은 대륙판의 경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며 V자형 단면으로 형성되는 이 지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마리아나 이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우진 학생. 답은 해구입니다. 해구. 정답입니다. 자, 해구는 두 개의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판 밑으로 다른 판이 들어가면서 형성됩니다. 자, 최우진 학생이 해구를 잘 맞춰줬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해구를 유추해낼 수 있었나요? 마리아나라는 부분에서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힌트가 또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최우진 학생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230점으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라운드 중간 결과. 차분히 문제를 풀며 점수를 획득한 최우진 학생이 단독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정현수, 정동준, 윤유상 학생. 하지만 좌절하기엔 이르다. 6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보너스 문제가 아직 출제되지 않은 상황. 과연 끝까지 집중력을 높여 점수 획득의 기회를 잡을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이제 5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봐야 할 텐데요. 역시 최우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기관 하겠습니다. 기관. 자, 기관을 선택했습니다. 자, 보너스 점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60점이라는 큰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60점이 걸려 있는 보너스 문제, 키워드 기관 문제 드립니다. 가슴과 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이 근육은 호흡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축하면 흉곽이 넓어지고 배가... 자, 윤유상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가로막 하겠습니다. 가로막. 정답입니다. 자, 가로막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보너스 문제였기 때문에 윤유상 학생 60점을 획득하면서 단숨에 150점으로 껑충 점수가 뛰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답은 가로막 혹은
횡격막이라고도 합니다. 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으로 된 막으로 가로막 혹은 횡격막이라고 합니다. 포유류에만 있는 기관으로 상하 운동을 통해 수축하며 호흡을 돕습니다. 자, 윤유상 학생 150점이 되면서 현재 2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4문제고요. 이 4문제 속에는 한 문제의 보너스 문제가 또한 남아 있습니다. 자, 4학생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문제고요. 고르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누르고 답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 윤유상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소화하겠습니다. 소화. 자, 다음 키워드는 소화가 되겠습니다. 네 학생 모두 신중하게 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소화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근육, 뼈, 치아의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화액과 섞는 과정을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분절운동, 꿈틀운동, 씹기 등을 포함한 이러한 소화 과정은 무엇일까요? 자, 이 소화 과정은 물질의 특성은 변화시키지 않고 물리적으로 잘게 부수는 방법입니다.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소화 과정. 네, 안타깝습니다. 제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정답은 기계적 소화였습니다. 소화는 소화 방식에 따라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분류되는데요. 기계적 소화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거나 용해하는 등 물리적인 작용을 통해 소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입니다. 이 3문제 속에는 하나의 보너스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3문제 모두 우리 학생들이 정답을 꼭 맞춰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윤유상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하겠습니다. 중국. 자, 다음 키워드 7번째 키워드 중국이고요.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자, 60점이라는 큰 점수가 걸려 있으니까요.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점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중국 문제 드립니다. 옛 문장을 연구해 바르게 해석하고 그 속에 담긴 사상을 이해하는 학문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한나라 무제 때 유학서적과 문장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정동준 학생. 답은 훈고학입니다. 훈고학. 자, 훈고학 정답입니다. 자, 보너스 문제를 맞춰줬습니다. 60점을 획득했고요. 정동준 학생 다시 2위로 도약합니다. 190점이 됐네요. 자, 훈고학은 중국 고전 해석을 위한 학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한나라 성립기에 고대 문헌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훈고학을 이야기할 때 정동준 학생 잠깐 머뭇거렸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훈고학이라는 확신이 들었나요? 확신이 들었다기보다는 순간 고증학을 말 뻔했어요. 아, 실수를 할 뻔했지만 네. 훈고학이라고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또 보너스 점수도 걸려있고 한 만큼 우리 정동준 학생 조금은 실수를 할 뻔한 긴장감도 있었지만 정답 잘 이야기해줬고요. 6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해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정현수 학생 50점이고요. 최우진 학생 230점, 정동준 학생 190점, 윤유상 학생 150점입니다. 이제 2라운드 2문제가 남아있고요. 다음 키워드 정동준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문학과 하겠습니다. 문학과. 자, 문학과를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8번째 키워드 문학과. 문제 드립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이 시인은 서정적인 문체로 유명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등의 시를 남긴 시인은 누구일까요? 이 소설가는 전라남도 강진 출신으로 본명은 김윤식입니다. 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내 마음 아시리 등을 남긴 순수 서정시의 대표 시인. 자, 조금 어려울까요?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김영랑이었습니다. 김영랑. 말씀드린 대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내 마음 아시리 등을 남긴 순수 서정시의 대표 시인입니다. 자, 이번 문제 아쉽게도 30점을 획득해간 학생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단 하나인데요. 마지막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전 문제 정답자 정동준 학생입니다. 북 하겠습니다. 북. 자, 북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북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구려 대무신앙의 아들 호동왕자와 낙랑국의 낙랑공주 설화에 등장하는 북입니다. 적이 기습할 경우 저절로 소리를 내며 울었다고 전해지는 이 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혼자 우는 북 또는 저절로 우는 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데요.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설화에 등장하는 북. 네, 안타깝습니다. 5초 지났습니다. 정답은 자명고였습니다. 자명고. 자명고는 글자대로 풀이하면 혼자 우는 북 또는 저절로 우는 북입니다. 고구려 대무신앙의 아들 호동과 낙랑공주의 설화에 등장합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정답자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2라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결과 정현수 학생이 50점, 최우진 학생 230점, 정동준 학생 190점, 윤유상 학생 150점입니다. (2라운드) 결과 60점이 걸린 보너스 문제를 극적으로 맞히며 점수를 획득한 정동준 학생, 윤유상 학생을 역전하며 단숨에 2위로 올라서고 정현수, 최우진, 윤유상 학생은 더 이상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다. 다음은 5개의 유형 문제를 풀어야 하는 3라운드. 아쉬운 성적을 만회하고 당당히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안타깝게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5가지의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 유형의 문제가 공개됐는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추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시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월 25일. 자, 윤유상 학생, 답은 독도입니다. 독도. 자, 추리 문제 답 독도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독도 정답입니다. 자,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윤유상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180점이 됐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독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처음에 딱 보자마자 처음에 보자마자 모든 게 다 독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다 독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독도의 날. 맞습니다. 네. 독도의 날이고요. 섬, 그리고 안용복은 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우리 윤유상 학생 독도 정답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고요. 조선 후기의 어부 안용복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어선을 쫓아낸 일화로 유명합니다. 자,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윤유상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180점이 됐습니다. 이제 2위인 정동준 학생과는
10점 차로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 네 학생 모두에게 고르게 주어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자, 빈칸 문제가 되겠는데요. 화면을,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세요. 자,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왕은 누구일까요? 예종, 성종. 자, 윤유상 학생, 답은 인종입니다. 인종.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20점 감점이 되고요. 자, 네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동준 학생, 답은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연산군. 정답입니다. 자, 연산군 잘 맞춰줬습니다. 정동준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220점이 됐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제10대 왕입니다. 성종의 장자로 태어나 19세의 나이에 즉위했는데요. 살인파와 갈등이 깊어지며 폭정을 일삼자 중종 반정에 의해서 폐위됐습니다. 자, 연산군 우리 정동준 학생이 잘 맞춰줬습니다. 220점이 되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최우진 학생과 10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3라운드 남은 문제는 3문제입니다. 얼마든지 도약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역전도 가능합니다. 자, 남아있는 3문제 역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에 답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산소 원자번호 더하기 탄소 원자번호. 각각의 원자번호를 잘 알고 있다면, 자, 최우진 학생 답은 11입니다. 11.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각각의 원자번호를 알고 있다면 더해서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자, 네 학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고요.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산소의 원자번호, 탄소의 원자번호 더해주면 되는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14였습니다. 14. 산소의 원자번호가 8번이고요. 탄소의 원자번호가 6번입니다. 더해서 14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학생들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고요. 저 또한 안타까웠는데요. 3라운드 남아있는 문제는 2문제입니다. 2문제 모두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시고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네 번째 문제 유형 영상 문제 드립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별들은 큰 폭발을 일으키며 소멸합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에너지를 방출하며 밝게 빛나다가 점차 어두워지는 이 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최우진 학생,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블랙홀.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190점이 됐고요. 자, 폭발을 일으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별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앞에 있는 영상을 잘 봐주시고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초신성이었습니다. 초신성. 초신성은 항성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큰 에너지를 방출하며 폭발하는 별을 말한다. 마치 새로운 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자, 네 학생 모두에게 고르게 드리는 기회입니다.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유형, 5번째 문제 유형은 초성. 자, 초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초성 문제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일대에선 나치에 저항하는 지하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최우진 학생, 답은 레지스탕스입니다.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 정답입니다.
레지스탕스 잘 맞춰줬습니다. 레지스탕스는 1940년대 유럽 제국을 침략한 독일에 대한 저항운동입니다. 원래는 애국투쟁이었지만 독일의 인간 멸시에 대항한 자유와 존엄의 투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정현수 학생 50점, 최우진 학생 220점, 정동준 학생 220점, 윤유상 학생이 160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정현수 학생이 도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마디 할까요? 그냥 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수 학생 멋진 도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현수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3라운드 결과 최우진 학생, 정동준 학생, 윤유상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섯 가지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결과. 두 번의 감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풀이에 나섰던 최우진 학생. 그리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추가 점수 획득에 성공한 정동준 학생이 공동 선두. 그 뒤를 윤유상 학생이 뒤쫓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정현수 학생은 3라운드에서 킹왕짱을 향한 도전을 멈추게 됐다. 킹왕짱이 될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우승자를 가릴 파이널 라운드가 지금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등촌중학교의 최우진 학생, 서울 송정중학교의 정동준 학생, 그리고 영등포중학교의 윤유상 학생의 최종 파이널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킹왕짱이라는 3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각각 50점, 100점, 그리고 15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자, 배점이 높은 만큼 3명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최우진 학생과 정동준 학생이 220점으로 동점인데요. 추첨을 통해서 왼쪽에 위치한 최우진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킹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습니다. 자, 50점의 배점이 숨어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5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지방에 퍼져 있는 호족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중 지방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머물게 해 호족 세력을 견제하며 왕권을 강화한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통일신라의 자, 정동준 학생 오소경 하겠습니다. 오소경 하겠습니다. 오소경. 네. 오소경.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됩니다. 자,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 조선의 경절이 등도 같은 목적에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지방에 퍼져 있는 호족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왕권을 강화한 이 제도.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세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고려 태조가 실시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기인제도였습니다. 기인제도. 기인제도는 고려 태조가 실시한 호족 통합 정책으로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입니다. 자, 50점짜리 킹 문제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최우진 학생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아는 문제였는데 순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났군요.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이제 남아있던 긴장, 요만큼의 긴장까지도 모두 털어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우리 정동준 학생 아쉽게 30점 감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190점이 됐는데요. 아쉽죠? 괜히 했어요. 하지만 아직 두 문제가 남아있고요. 50점짜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배점이 더 높은 두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윤유상 학생도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점수가 최우진 학생 220점, 정동준 학생 190점, 윤유상 학생이 160점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최우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자, 100점이 숨어 있습니다. 배점이 높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100점짜리 왕.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왕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빠른 응답이라는 뜻의 흑백 코드입니다. 한글 1700자 또는 숫자 8000개 분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요. 기존 코드에 비해 활용성, 정보성, 그리고 인식률이 우수한 이 코드는 무엇일까요? 자,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것을 인식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이 코드를 인식합니다. 윤유상 학생, 답은 QR코드입니다. QR코드. QR코드. 정답입니다. 자, QR코드 우리 윤유상 학생이 맞춰주면서 100점을 획득했습니다. 단숨에 역전까지 했는데요. 윤유상 학생은 260점이 됐습니다. 자, QR코드는 퀵 리스폰스의 약자로 스마트폰을 통해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류 복원 기능이 있어 코드 일부분이 손상돼도 데이터 정보를 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 윤유상 학생도 조금 머뭇거리다가 버저를 눌렀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답을 확신했나요? 휴대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데에서 휴대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데서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지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세 학생 모두 알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끝까지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마지막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키워드 윤유상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짱 하겠습니다. 짱! 자, 짱을 선택했습니다. 150점이 걸려 있고요. 현재 윤유상 학생이 260점으로 선두, 최우진 학생이 220점으로 2위, 정동준 학생이 190점으로 3위인데요. 세 학생 모두에게 아직까지 킹왕짱이 될 기회는 남아 있고요. 마지막 문제로 킹왕짱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킹왕짱의 자리가 걸려있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액체의 표면에 흡착돼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화합물입니다.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고 세정력, 분산력, 유화력, 살균력 등이 뛰어나 가정용 세제나 공업 분야에 사용되는데요. 이 화합물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샴푸, 치약, 세제 등 생활용품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킹왕짱의 명예가 걸린 마지막 문제. 정답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윤유상 학생이 킹왕짱으로 등극한다. 정막을 깨고 정답을 맞힐 도전자가 나올 것인가? 이대로 윤유상 학생이 우승할 것인가? 과연 세 학생의 운명은? 자, 이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집니다. 만약 세 학생 모두 정답을 맞히지 못할 경우 오늘의 킹왕짱은 윤유상 학생이 됩니다. 기름때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샴푸, 치약, 세제 등 생활용품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 자, 마지막 문제.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세정력, 분산력, 유화력, 살균력이 뛰어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계면활성제였습니다. 계면활성제의 분자는 부분적으로 물에 녹는 성질과 기름에 녹는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기름때를 제거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최종 결과 최우진 학생이 220점, 정동준 학생이 190점, 윤유상 학생이 260점으로 오늘의 킹왕짱은 윤유상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윤유상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역전승을 거두고 킹왕짱이 됐습니다. 소감 안 물어볼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힘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응원해준 부모님에게도 한마디 해주실래요? 예,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추천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응원 나와준 친구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킹왕짱 윤유상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반면에 우리 두 학생은 정말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우진 학생, 네.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역시 응원해준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좋은 성적을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조금 아쉬운 성적을 내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충분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최우진 학생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정동준 학생 또한 마지막에 역전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네. 하지만 역시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 오신 저의 어머니랑 이모랑 사촌 동생한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동준 학생, 그리고 최우진 학생, 윤유상 학생, 정현수 학생까지 네 학생 모두 결과를 떠나서 멋진 도전을 보여줬습니다. 네 학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열정뿐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드니 디드로의 말입니다. 꿈을 향한 열정이 이렇게 넘치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위대한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디지털 전문회사 네오룹에서 스마트펜을 드립니다. 유상아, 항상 너가 하는 일에 즐기기 바라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오늘 너무 수고했어.